혹시 요즘 들어 소비가 늘어난 것 같지만 정확히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겠나요? 분명 예전에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하게 느껴지고 소득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지출도 함께 커지는 것 같은데 말이죠. 이런 현상을 라이프 스타일 크리프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서서히 당신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지출도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지출이 늘어나는 걸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당신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라이프 스타일 크리프가 왜 발생하는지, 이를 막기 위한 방법, 그리고 실생활 사례를 통해 어떻게 지출을 줄일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라이프 스타일 크리프의 진짜 원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이 늘어나면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소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죠.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월급이 올랐을 때 우리는 곧바로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새 차를 구매하는 등 소비 패턴을 바꾸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면 소득이 올라가면 생활 수준을 자동으로 끌어올리는 마인드셋이 작동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생활 수준의 향상이 처음에는 작아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우리는 늘어난 소득보다도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이는 장기적인 재정 계획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승진과 함께 찾아온 커피 머신. 김 씨는 몇 년 전 회사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그의 월급은 예전보다 20% 올랐고 그만큼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겼다고 느꼈죠. 승진을 기념해 그는 집에 커피 머신을 하나 들여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집에서 고급 커피를 마시겠다는 생각이었죠. 처음에는 기분도 좋고 커피 머신 사용이 생활에 큰 변화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커피 원두, 시럽, 크림, 추가 액세서리 등으로 매달 생각보다 많은 돈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한 가지 구매가 더 많은 지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 씨는 결국 매달 커피 관련 지출이 생각보다 훨씬 커졌고 이는 월급 인상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례 2세차의 유혹. 박 씨는 최근에 큰 계약을 따내며 목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오랫동안 꿈꿔왔던 새 차를 구매했죠. 박 씨는 이 정도 소득이라면 새 차 하나쯤은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새 차를 타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주차비, 보험료, 연료비 등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결국 새 차가 박 씨의 삶에 주는 만족감은 점차 줄어들었지만 지출은 여전히 큰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큰 소비를 할 때는 단순히 소득이 올랐으니 괜찮다는 사고방식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들이 이어지며 그 부담이 나중에 재정적인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례 3. 집을 업그레이드한 후. 이 씨 부부는 최근 아파트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조금 무리해서 큰 집을 구매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이 무척 만족스러웠지만 이사 후 예상치 못한 비용들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관리비, 청소비,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매달 나가는 돈이 크게 늘어나면서 부부는 점차 재정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씨 부부는 새로 얻은 행복감보다는 커진 지출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크게 느끼며 다시 작은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장기적인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 크리프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렇다면 우리는 이 라이프 스타일 크리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의 답은 바로 지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절제에 있습니다. 소득이 늘어났다고 무작정 지출을 늘리지 말 것. 소득이 늘어났을 때 그만큼 지출도 늘리는 것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그보다는 늘어난 소득의 일부를 저축이나 투자로 돌려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산을 정하고 철저하게 지킬 것. 매달 얼마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꼭 필요한 것에만 돈을 쓰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예산을 세우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소비 욕구를 컨트롤할 것. 광고나 마케팅에 쉽게 현혹되지 말고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 욕구를 참는 법을 배우면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라이프 스타일 크리프는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즉각적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무심코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재정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큰 문제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비 습관을 꾸준히 점검하고 꼭 필요한 곳에만 지출하는 절제력을 길러야 합니다. 라이프 스타일 크리프 현상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활 수준이 점점 높아지면서 지출이 함께 늘어나는 현상을 뜻합니다. 주로 소득이 증가할 때 생활비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초기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사소한 지출부터 시작해 점점 더 큰 비용으로 이어지며 나중에는 저축이나 투자 기회가 줄어드는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 크리프의 위험성. 무분별한 소비로 인한 재정 불안정. 처음에는 작은 사치품이나 새로운 취미 생활을 시작하면서 지출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주말마다 외식하거나 고급스러운 브랜드 제품을 하나씩 구매하는 것처럼 사소한 지출이 쌓이면 결국 고정비가 늘어나고 장기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무의식적인 지출 증가는 미래에 대비한 저축을 방해합니다.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저축 부족. 소득이 증가하면 저축 비율을 늘리거나 재정적으로 더 안전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라이프 스타일 크리프가 발생하면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만큼 지출도 늘어나 저축의 기회가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승진이나 보너스를 받았을 때 바로 자동차나 집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처럼 소비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은 재정적으로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위협. 라이프 스타일 크리프는 일상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거나 자동 이체로 고정 지출을 설정해 두면 매달 들어가는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습관이 당신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큰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을 감소시킵니다. 라이프 스타일 크리프 우리가 왜 더 많이 쓰게 될까? 앞서 설명한 라이프 스타일 크리프가 그냥 감정이나 무의식적인 선택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현상은 심리학적, 경제학적 배경이 있습니다. 인간의 소비 행동에는 여러 과학적인 요인이 얽혀 있기 때문에 왜 우리들이 소득이 늘어나면 덩달아 소비도 늘리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행위 경제학으로 보는 소비 습관. 먼저 우리가 흔히 아는 소비 습관을 설명해주는 이론 중 하나가 바로 행위 경제학 비헤이비어럴 에코노믹스예요. 이 이론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소득이 올랐으니 그만큼 저축을 늘리거나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대신 당장 더 좋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쪽으로 기울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소비 행동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합니다. 그중 하나가 현재 편향 프레전트 바이어스이라는 개념인데요. 이는 사람들이 현재의 만족감을 미래의 이익보다 더 우선시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급이 오르면 그걸 바로 소비로 연결시키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중에 즐길 수 있는 것보단 지금 당장 누리자 하는 심리가 작동하는 거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현재 편향이 재정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소비가 쌓여서 미래의 저축 가능성을 줄이고 더 나아가서는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거든요. 적응 수준 이론 외에 만족감은 오래가지 않을까?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적응 수준 이론 애덕테이션 마이너스 레벨 실이에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새로운 생활 수준에 굉장히 빨리 적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매했을 때 엄청나게 기뻤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은 점차 사라지고 다시금 다른 더 좋은 제품을 갖고 싶어지게 되죠. 이는 라이프 스타일 크리프와 깊이 연결됩니다. 소득이 늘어날 때 처음엔 와, 이제 나는 이렇게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구나 라는 만족감을 느끼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수준이 기본으로 자리 잡고 그 이상의 만족감을 추구하게 됩니다. 즉, 소득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에 따른 행복이나 만족감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소비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이 과정을 쾌락 적응어다니 애덕테이션이라고도 하는데 결국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손에 넣어도 그 기쁨이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 크리프가 지속되는 거죠. 소셜 프루프와 비교의 함정. 여기에 더해 우리 생활 속에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소셜 프루프, 즉 사회적 증거라는 개념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행동이나 의견을 따라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친구들이 모두 새 차를 뽑았거나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나도 그런 것들을 당연히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허세나 사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거기에 맞추려는 심리가 기본적으로 존재해요. 이 현상을 비교의 함정이라고도 부르죠. 문제는 이렇게 끊임없이 비교를 하면서 우리의 소비 습관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면서 더 많은 돈을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 지출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또한 이때의 심리적인 부담감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수준에서 자신이 뒤처졌다고 느끼면 상당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라도 소비를 줄이기가 어려워지죠. 도파민과 보상 시스템 소비의 중독성. 여기에 더해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소비 자체에 대한 보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우리 뇌의 보상 회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전 달물질이 바로 도파민 타퍼마인인데요. 이 도파민은 우리가 새로운 물건을 사거나 쾌락을 느끼는 행동을 할 때 뿜어져 나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일시적으로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고 이를 반복하려는 욕구가 생기죠. 문제는 도파민의 효과가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처음엔 기쁨을 느끼지만 곧 그 감정은 사라지고 다시 새로운 자극을 찾게 됩니다. 즉, 더 큰 소비, 더 비싼 물건을 통해 다시금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려는 경향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소비를 중독처럼 느끼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떻게 라이프 스타일 크리프를 막을 수 있을까? 이제 이 현상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과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볼게요. 소비 습관 인식하기.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우리의 소비 습관을 스스로 자각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걸 사고 싶어 하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단순히 주변 사람들의 영향이나 순간적인 욕구에 따라 지출을 늘리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해요. 미래 편향 키우기. 현재 편향 대신에 미래 편향 퓨처 바이어스를 키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즉, 당장 얻는 기쁨보다는 미래의 재정적 안정이나 더 큰 목표를 위해 현재의 소비를 줄이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5년 후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저축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를 계속 상기시키면 현재의 소비 욕구를 더 잘 통제할 수 있습니다. 행복의 진정한 원천 찾기.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소비 외에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물질적인 소비보다도 관계나 경험에서 오는 행복감이 훨씬 더 오래 지속된다고 해요. 친구나 가족과의 시간, 취미 활동, 자연 속에서의 산책 등이 우리의 행복감을 더 지속적으로 채워줄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라이프 스타일 크리프는 단순한 지출 증가 이상의 복합적인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신경과학적인 요인이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비 습관을 잘 이해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며 행복의 원천을 소비 외에서 찾아야 합니다.